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이번 정규 강의 중에 이제 상담을 진행 중에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믿다가 시간이 지나갔다. 이분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사실 저처럼 일개 유튜버가 누구의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 주제에 넘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유튜버고 제 채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가 맞고 누구가 틀리다는 제 주관을 밝힐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절대적인 진리이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아니니까 몇몇 분들의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데요. 제가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첫 번째로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 어떻게 더 오르냐고요. 두 번째가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은 없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주 복잡한 이론을 들고 나옵니다.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주로 듣는데 이 세 가지 다 사실 제가 말하는 근거를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론을 제일 잘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기사 중에서는 제 이론을 좀 많이 설명하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여기 띄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하는 얘기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가격에 사줄 사람 없다. 세 번째는 기타 등등인데 제 이론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고 당장 올해랑 내년에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 살 집이란 뭘까요, 여러분?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들어가 살 집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 살 집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감이 안 오는지 아세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남의 집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재테크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든 월세로 살고 있든 내 집에서 살고 있든 간에 남들이 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남들이 필요로 하는 집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체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사님들입니다. 중개사님들은 매물이 나와야 소개를 하고 먹고 살아요. 중개사님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시면은 필수적으로 매물이 나와야 되고요.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그리고 이거를 계약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매출이 일어나질 않죠. 즉, 시중에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제일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님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한 채의 집을 쓸지 몰라도 나머지를 전부 다 전세를 놓습니다. 내가 전세를 구할 때 얼마나 잘 구해지는지, 그 집 중 하나를 처분할 때 얼마나 잘 처분이 되는지, 내가 또 주택을 늘릴 때 얼마나 잘 늘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모든 통계와 시스템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통계를 자기가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잘 알 수가 있죠. 이 세 부류를 뺀 사람들이 누구죠? 무주택자와 1주택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안타깝게도 계속 오해가 나오는데요. 무주택자랑 1주택자를 무시하는 게 하늘의 맹세코 아니라고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만 해봅시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죠? 주택이 없는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은 시중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언제 반응할까요? 그죠? 내 자녀들 독립시킬 때, 집 구할 때, 내가 결혼하거나 이혼해서 집을 또 구할 때, 우리 집 좁아서 더 큰 집으로 새로 알아볼 때, 내가 생전 처음으로 집을 알아볼 때, 내가 청약을 집어넣을 때, 내가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 내가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이럴 때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민심이 터져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 의견은 앞으로 당장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시경제 이론 그딴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앞으로 만기가 다가오거나 집을 구할 때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댓글에 네이버에 물건 많던데 밖에 나가면 물건 넘치던데 그건 여러분 주관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밖에 일자리가 지금 많나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나요?
이거를 지금 취업생들이랑 아르바이트 구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저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랑 일자리가 넘치더라고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나오던데요. 그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구하고 뭐합니까? 라고 하면 진짜 지금 아르바이트랑 일자리 구하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뭐 욕하시겠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대충 네이버 쓱쓱 보시는 분들이 왜 물건이 많다 적다를 판단합니까? 물건 많아 보이던데요. 아닌가요? 가 맞는 답이죠. 물건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부족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한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의 전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초, 마포, 용산. 하지만 서초는 껴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북구가 북쪽이 조금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집을 구할 때 올라간 전세가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전세를 못 구해서 월세로 계약을 하고 있고 누구는 올라간 매매가에 계약을 꺼리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매매 계약을 억지로 하고 있는 분도 있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전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당장 살 집이 없는데. 주택시장 안정책, 속빈 강정. 여러분, 속빈 강정이라고 물음표를 도대체 왜 단 겁니까? 아니, 여러분, 26번째 대책이 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26번을 사과를 했습니다. 왜 26번째 사과를 했죠? 대책은 사과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26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왜 26번째 사과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26번이나 사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5번의 대책이 나오고 아무런 만족을 얻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6번째가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물음표를 달고 속빈 강정이라고 묻는 것 자체가 바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애시당초 여러분이랑 정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시중에 물건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집을 구하는 분들이 집을 편하게 구한단 말입니다. 왜? 올해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실제로 집을 구하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편하게 선택을 통해서 집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주택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음식값과 물건값이 느리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걸 생산하는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죄송하게도 부동산은 그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걸 들여오는 운송비도 오르고 그걸 만드는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그 기본 바탕이 되는 토지값까지 오르기 때문이에요. 토지값은 인간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리는 겁니다. 즉, 얘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식이랑 물건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내가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가격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다주택자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세금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본인 경제 활동을 할 것도 아니면서 불안한 마음에 유튜버를 클릭하면서 집값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얘기를 하면은 악담을 퍼붓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아니면은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사실 연관은 돼 있어요. 세금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당장 1년, 2년, 3년 내에 사람들이 전세와 매매와 월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선택을 통해서 집주인이 호가를 올린 가격이 아닌 정상 경쟁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만 일단 시장이 원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표심에 연관이 있겠죠. 사람들의 표심. 정치니까요. 표심이잖아요.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것만 계속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어루만져서는 주택시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을 통해서만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리 자체가 달라요.
수많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수요 공급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너는 수요 공급 그렇게 단순한 것만 보고 이 막 복잡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제 채널은 재미삼아 보시거나 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이론까지 소화할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답을 해보십시오. 보나마나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왜 올랐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뭐 바젤 5였나요? 지난 5년 동안은 파동권이 아니라 뭐 월유겐이었나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오른 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투기꾼들 집 못 사요. 취득세가 12%예요. 양도세가 80%입니다. 종부세가 6%예요. 더하면 7.2%예요. 정상인이면 잘 못 삽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하기 싫으면 6개월 후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6개월 후에 12월 달에 지금 현재 지금 오늘 5월 29일보다 올해 12월 달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란 그 요소가 떨어져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주세요. 오른 공장 쟤 봐라. 다 틀렸다. 멍청한 놈이다라고 영상을 올려주시면 제가 리플라이로 맞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시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혹시 참고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라고 영상을 올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경제에 어떤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당장 내가 나중에 만기 시점에 집을 구하러 나갔을 때 괜찮을까 하는 생각으로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시면 짬짬이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나중에 조금 놀라시거나 당황하시거나 짜증나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